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티켓팅 보통 2시에 많이 열리잖아요. 직장인들을 배려한 건가?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참여하라고 이런 건가요?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는 10시였습니다. 아침 10시. 그 전에는 티켓팅이 뭐가 중요해요? 종로 서적에, 영풍문고에, 교보문고에 티켓이 언제부터 팔린다. 가서 그러면 직접 가서 이승환 하는 거. 콘서트가 한다. 그럼 전날부터 이승환 팬들이 거기서 줄을 서고 뭐 이렇게 샀던 경우도 있었고 교보문고에 티켓을 몇 시에 누가 갖다 줄지 어떻게 알고 어느 날 갑자기 티켓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예,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10시에 하다가 제가 처음에 느꼈었던 거는 작업자들이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이걸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뒤로 가기 시작하다가 점심시간에 밥 먹어야지 누가 이러면서 2시에 많이들 하기 시작했고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왜냐하면 네. 저희도 어떤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거 오픈 준비할 때 항상 오전에 와서 다시 그 점검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티켓을 구매하는 아이돌 콘서트는 학교 수업이 끝난 시간에 5시, 6시 막 이렇게 오픈하는 8시. 경우도 예, 예. 저녁에 할 때 있죠. 예, 네. 많죠. 그래서 킹키부츠라는 뮤지컬이 3연인가 재연 때 우리도 이 시간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시간대 했거든요.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였죠. 아, 정말요? 네, 그 네, 영향이 있구나.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시간에 공연을 또 보고 있을 테니까. 공연 보고 있을 팬들을. 수도 있고 네. 직장인들한테 퇴근 시간 근처의 시간은 나 건들지 마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른 공연이 오픈하는 시간을 피해서 그럼 그 티켓팅 오픈 날짜는 누가 정해요? 제작사가 정합니다. 제작사 마케팅 회사. 그럼 다른데 어디 오픈한다 이런 걸 서로 다 연락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매처에 있는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알고 있죠. 알고 있어서 이 날짜에 우리 가능해요. 소위 팝업이라고 하는 그 자리도 네. 그 팝업이 있나요? 팝업이 있으면 이때 무슨 공연 오픈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사이찬미가 뭐 언제 2시에 오픈한다고요? 저 사이찬미 끝나고 아니면 사이찬미 전에 빨리 치고 빠질게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을 조율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재밌었던 일은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던 웃는 남자. 웃는 남자와 크로이 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가 같은 시간대에 붙어갖고 누가 봐도 서버는 웃는 남자 때문에 다운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크로이 때문이다. 이렇게. 네. 크로이다. 네. 크로이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경혜님이 많이 사회성이 획득하셨습니다. 네. 자, 이럴 거면 뮤지컬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해화로운 공연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대수이자 주식회사 랑의 대표인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작품만 골라서 집중 영업하는 이뮤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 픽한 작품은 벌써부터 아파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지금 충무아트센터 중국장 블랙에서 공연 중인데요. 6월 26일까지 공연됩니다. 그리고 공연 시간은 인터미션 없이 쉬는 시간 없이 110분 동안 진행되는 작품입니다. 제작사는 HJ 컬처죠. HJ 컬처가 이제 라흐마니노프 이런 작품들을 했었던 예술가 뮤지컬의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제작사죠. 이분들이 건드셨어요. 네. 이분들이 예술가들을 건드렸어요. 네. 인터파크랑 S24에서 예매하실 수가 있고 가격이 충무아트센터 블랙인데 R석 66,000원, S석 44,000원. 이 충무아트센터 블랙이 우리나라에 찾아보기 힘든 약간 원형 극장이죠. 네. 이죠. 빈센트 반 고흐는 2014년에 초연된 작품이고요. 올해가 5번째 시즌입니다. 그 빈센트 역에 박민성, 김경수, 박유덕, 장지우 배우, 태호 역에 윤승우, 황민수, 윤노노, 황순종 배우가 출연 중입니다. 2인극이지만 태호 역을 맡은 배우가 1인 4역을 연기합니다. 두 배우 모두 수염을 붙이고 연기하는데 뮤지컬 마니아들은 수염이 장벽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거 수염이 장벽이라는 얘기가 수염 때문에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인가? 네, 약간 수염이 조금 사람 머뭇거리게 만든다. 왜 그러지? 원래 안 붙였던 걸 봤던 배우들인데 이걸 너무 어색하게 낯설게 붙이고 느껴지시는 있으니까, 건가? 네. 그냥 그게 내용이나 이런 게 상관없이 그냥 약간 거리감이 느껴진다. 조금 오. 장벽이 있다. 이런 거. 아니 또 어떤 거는 또 현실을 고증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수염을 붙여서 관객분들한테 장벽이 생긴다라는 표현보단 수염 붙인 것 때문에 배우들이 연기하기에 장벽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려울 수도 이 있겠네요. 털이 네네. 이것도 엄청 간지러울 거거든요. 북실북실하잖아요 또. 맞아요. 근데 그 실제로 그냥 만져봐요. 참. 실제로 정말 자기 털처럼 북실북실한지 아니면은 좀 간질간질 거리는지 좋은 털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옛날에 올슈겁이라는 뮤지컬을 우리나라에서 초연했었을 때 갑자기 뭘로 만들까 궁금해졌어요. 제가 올슈겁 할 때 가슴에다가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털을 붙이고 했었거든요. 네. 구레나루 붙이고. 털이 문제가 아니라 털을 붙이는 본드 같은 게 냄새가 너무 고약해갖고 뗐다 붙였다 그거 계속 하려면 네. 상처 생기고 그럴 땐 피부 질환 네, 생기고. 그때 제 가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했었고 그 수염 아까 뭘로 만들지라고 네. 하셨는데 그 가발은 인모도 쓰고 그런데 수염도 마찬가지겠죠? 수염도 그럴걸요. 그리고 요즘에는 수염 같은 거 그 꽤 좋아져서 이렇게 그 잠깐 바르는 수염 이런 거 그 문방구나 이런 데서 장난감처럼 파는 수염 같은 거 사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 분장하는 데 쓰는 이 수염 같은 거는 아마 질이 굉장히 좋을 거고 그렇겠죠. 네. 아마 그 살색 커버에다가 붙여서 그거를 쓰는 걸 해서 배우분들은 힘들진 않으실 텐데 그래도 신경을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고 수염이 장벽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난 수염이 정말요? 있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공연하고 있는 공연 중에 난세라는 공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시작한 난세인데 난세도 공연에 대한 평을 리뷰 그러니까 아는 지인이 사극이라서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실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사극 한복을 입은 배우들의 모습 때문에 너무 기대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개인의 취향일 것 그런 것 같기도 같아서. 해요. 네. 저는 빈센트 반 고흐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수염 따위는 장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원형 무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충무 블랙 많이 가보셨죠, 경희님? 많이 가봤죠. 어떠세요? 네. 충무 블랙 네. 좀 진짜 독특한 공간이기는 하죠. 원형 무대로 돼서 이게 또 그 객석에서 무대를 내려다보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다보는 구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새로운 공간인 것 같고 또 빈센트 반 고흐에는 잘 어울리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극장인 것 같아요. 무대 이렇게 벽면에다가 이게 영상 3D 매핑 영상을 쏘는 거다 보니까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무 블랙 그 원형 무대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마당놀이를 또 했었던 적이 네, 있어서 이 이게 삼면이 아니지 단면 구조로 객석을 한쪽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이거 좀 아쉬워요. 이게 원형 무대면 그러니까 중앙은 괜찮은데 사이드에 앉으면 옆에 반대편에 앉은 관객들이 보이잖아요. 더러.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관객들이 꽤 계신데 그것도 공연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자람 씨가 했었던 사천가 이런 거 LG 아트센터에서 했었을 때 LG 아트센터의 객석 쪽을 막을 쳐놓고 거기를 안 써요. 무대 위로 객석으로. 무대 위에다가 객석을 놓고 쓴 다음에 이 마지막 장면에 객석에 있는 막을 쫙 떨어뜨리면서 횡한 객석을 쫙 보여. 근데 이게 극중의 계곡 같은 거예요. 이런 효과. 임팩트 있죠. 네. 저는 중국장 블랙, 이 충무아트센터 중국장 블랙만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함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배우들이 어느 한쪽은 바라보고 공연을 해야 되니까 정면 쪽이 R석이 되고 사이드 쪽이 S석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좌석 등급을 만드는 순간부터 이건 한쪽을 메인으로 두겠다라는 얘기여서 좀 아쉬워. 이거를 다 좀 실험적으로 그렇게 하는 공연장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힘드니까. 맞아요. 앞을 보고 이제 그런 또 뮤지컬 좋아하는 관객들은 앞을 보고 배우가 이제 연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옆에 네. 앉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옆을 보게 돼서 좀 아쉬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나 이런 거를 놓치게 되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등도 연기를 등 하고 연기 있죠. 이거 네. 알아야 되거든요. 옆모습 연기 이런 네. 거 이게 입을 앙 다물었을 때 이 여기 뭐라 그럽니까? 삐때서죠, 삐쭈서죠. 네. 네, 뭐 목에 핏줄도 쓰고 이게 이 꽉 무는 자국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제 충무 블랙이 저는 블랙만으로서의 매력이 있는데 블랙만으로서의 매력이 있다 보니까 아쉬운 것도 있는 게 뭐냐면 이 충무 블랙에서 초연을 올린 공연들이 충무 블랙을 벗어났을 때
초연을 봤던 분들이 그만한 만족감을 얻기가 힘든 상황이 돼요. 왜요? 충무 블랙의 무대를 그 고려해서 장치들을 만들었는데 다른 극장 환경이 너무 달라지죠. 각이 그러니까 반원형에서 직사각형이 되니까 이게 좀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뮤지컬 시데레우스도 충무 블랙에서 처음 됐었는데 공연장을 옮기고 왔을 때 좀 아쉬운 얘기를 좀 들었었고 근데 또 이제 충무 블랙에서 나와서 다른 데서 공연했을 때 좀 속 시원한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연극 오만과 편견. 네. 이렇게 마이크를 와이어리스를 세게 안 쓰는 공연들은 등지면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와이어리스는 스피커로 통해서 나가니까 상관없는데 실제 육성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공연은 등지는 순간 소리가 안 들려서 오만과 편견 같은 연극은 이제 일반적인 공연장으로 왔을 때 앞을 지향해서 앞을 바라보고 대사를 하니까 더 잘 들리기도 하고. 오만과 편견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은 연극이죠. 정말 재밌죠. 네. 여하튼 충무 블랙에서는 충무 아트센터가 B&B라는 창작 지원제도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좋은 작품들을 많이 개발했었는데 B&B가 사실 블랙 앤 블루잖아요. 충무 아트센터가 블랙 극장이 여기 이제 이 원형이고 블루가 있습니다. 그 한층 위에. 여기 공연 잘 안 해요. 다시 오픈했나요? 그때 좀 리모델링 때문에 잠시 멈춰졌었잖아요. 공연장 운영이. 네. 근데 요즘에는 공연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거기가 공연하기가 조금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 객석 규모를 생각을 했을 때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블랙 앤 블루라는 이름을 그 이름에서 따갖고 와서 만들었고 그래서 블루는 약간 저렴한 대관료. 어차피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저렴한 대관료에 좀 난쟁이들 같은 경우가 거기서 쇼케이스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창작진들한테 그런 자리를 좀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빈센트 반 고흐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충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3D 매핑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뭐지? TV 프로그램에서 TVN에서 했던 프로그램 같은데 JTBC인가? 화가들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패널을 나눠서 얘기하다가 이 그날의 의뢰인을 그림 샤워를 시켜주는 게 있었어요. 그림 샤워요? 밀폐된 공간에 이 사람들을 집어넣고 전면에 이 화가들의 그림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이 빈센트 반 고흐에서는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아마 경험하시면 무대 위에 영상을 많이 쓴다? 그러면 그 영상 많이 쓸 거면 영화 보지 무슨 공연을 왜 봐? 이렇게 드시는데 이 빈센트 반 고흐는 무대 위에 영상을 쓸 거면 저렇게 배우들과 커넥티드가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교환이 되게 이렇게 써주면은 이건 정말 다채롭다. 영상으로서의 활용도가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저도 이 공연 봤을 때 좋았던 점이, 그러니까 사실 소극장 뮤지컬에서 그렇게 영상 쓰는 게 드물지, 그때 당시만 해서 정말 드물지 않았는데 빈센트 반 고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영상 그 뒷 배경을 되게 크게 보여주잖아요. 그 점도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어요. 제가 실제로 공연을 봤을 때 화랑에서 일하는 친구랑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신기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연에 지금 여기는 사무실. 그럼 사무실 모습을 영상으로 딱 보여준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그림을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 대표작으로 꼽히는 그림들이 또 뒤에 화면에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이 빈센트 반 고흐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영상의 터치를 통해서 영상이 변형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이거 진짜 이게 옛날에 무슨 CF에도 이게 참 좋은데 이거 뭐지 그거 CF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건 가서 봐야지 아니까 이거 좋다고밖에 진짜 좋아요 정말. 그러니까 미스 사이공을 처음 만났었을 때 4대 뮤지컬이라고 하는 미스 사이공에 진짜 헬기가 등장을 하는데 진짜 헬기가 무대 상황 때문에 등장이 안 될 때 영상으로 표현하잖아요. 같은 공연장 충무 아트센터에서도 공연했었고 영상을 쓰려면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레미제라블이라는 세계 4대 뮤지컬 중에 하나도 예전에 있었던 저는 그 무대를 더 좋아하지만 최근 버전은 영상을 많이 썼죠. 영상이랑 배우들의 상황이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드는데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영상은 그 유명한 관광지에서 매핑 기술을 사용해서
그 유적지의 건물에다가 그 유적지 그 뭐 이렇게 역사적인 건물이나 이런 거에다가 매핑으로 쫙 싸서 하는 이런 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소극장으로 갖고 들어와서 보여주는 거라 이제 공연 하나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아우 진짜 이거 이제 가끔 이게 방송을 하는 화병으로 죽거든 화병으로 죽었어. 이럴 거면 뮤지컬 공연장에 가서 봐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든가. 이래가. 예. 저 근데 그 광고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전시회 많이 안 다니지만 전시회 가면 요즘에 이런 전시 또 많잖아요. 체험전 네. 많죠. 네. 그 흰 배경에 크게 그림 쏴가지고 하는 네. 약간 영상. 그 사진 촬영처럼 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그 파도 같은 거 치는데 그런 데서 사진 찍고 이런 거. 근데 공연 이 빈센트 반 고흐도 HJ 컬처가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무대 위에서 이 영상에다가 오늘은 공연 끝난 다음에 30분간 이 영상 이 공연 중에 나오는 2막 3장의 영상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 HJ 지원금 같은 거 잘 받거든요. 잘하죠. 한승원 네. 대표 이름 얘기해도 되나? 네. 되겠지 뭐 대표님인데 이런 거 해갖고 이미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은 똑똑해. 나보다 나이는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똑똑해요. 그리고 이거 뮤지컬 넘버 되게 특이하게도 뮤지션 선우정아가 네. 했잖아요. 작곡하셨으니까. 네. 네. 이게 좀 독특했어요. 선우정아 어떻게 연결이 됐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망가자로 유명한. 네. 네. 선우정아님을 잘 모르셔도 몇 번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보시면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아티스트 같고 그런 느낌. 빈센트 반 고흐 음악이 딱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상을 또 받으셨어요. 예, 네. 이 작곡으로. 그러니까 뮤지컬 서편제가 그 유명하신 그 윤일상. 윤일상 작곡가가 또 하셨던 것처럼 물론 음원 수익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뮤지컬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시장은 저평가됐을 때 그때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 사회가 피라밋이 되기 전에 먼저 선점을 해서 꼭대기 올라가려면 선우정아 이런 분들의 이런 활동 이런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뮤지컬로 시작하신 박할린 감독이나 김문정 감독이 매체에 가서 유명해졌는데 요게 이제 시작이 돼서 다른 쪽에서 음악을 하셨던 유명하신 분들이 뮤지컬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뮤지컬 대중화에 좀 이바지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분들이요? 네. JYP 이런 거 뮤지컬 시작하기 전에 안내 멘트 할 때 뭐 등받이에 등을 기대서 꼭 공연을 보시고 작은 소음도 공연에 방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암전 될 때 JYP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갖고 뮤지컬 대중화에 같이 네. 그분들이 내가 왜 하냐 나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하니까. 네. 아니 근데 네. 진짜 뮤지컬 음악이 갖고 있는 저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 TV에서 오디션 프로 같은 거 많이 했을 때 오디션 프로에 나와 있는 그 아티스트가 노래를 불렀는데 음악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지금 노래 부르시는 게 약간 그 시대적인 그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고 하면서 뮤지컬 배우 같으신데 뭐 이런 노래를 되게 잘해서 뮤지컬 배우 같으신데라고 얘기하실 때도 꽤 많지만 흔히 그 뮤지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상하는 뮤지컬 네. 발성이라는 네. 게 있죠. 네. 그런 분들이 거기서 그런 얘기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 진짜 참. 우리가 연극이나 TV 이런 거 하다가 왜 뮤지컬 하냐면 그 짧은 시간에 대사 몇 마디를 통해서 감정이 다 전달이 안 될 때 감정의 증폭을 표현하거나 이럴 때 뮤지컬 이거 하는 이러면서 또 유명한 뮤지컬이 레베카에서 옥주현 씨가 노래 높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 또 박수는 또 친다? 참나. 그러니까 영수님 굉장히 흥분하셨네요. 네. 많이 쌓이셨나 봐요. 네. 뮤지컬도 모르면서 뮤지컬 함부로 단정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싫다 이겁니다. 선우정아 씨의 어떤 이 뮤지컬의 협업 이거 아주 긍정적으로 너무 늦었지만 선우정아 씨는 이미 빈센트 반 고흐를 한참 작업한 옛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갑자기 난데없이. 네. 네. 근데 이렇게 다른 장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출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영화 감독이도 해가지고 사실 좋은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죠. 작곡가는 그래도 서편제 윤일상 작곡가는 굉장한 명곡을 저희가 남겨주셨잖아요. 살다 보면. 그리고 사라진다. 정말 대표 그 인생곡이에요. 그쵸? 힘들 때 들으면
그 좋지 저한테 않아요? 인생곡을 강요하십니까? 갑자기. 그래도 이제 곧 마지막이 아, 돌아오잖아요. 네, 이번 마지막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왜 마지막이래? 그게 저작권 저작권. 협의가 좀 잘 안 됐대요. 공연권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우선은 마지막 시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저작권이 또 기가 막히게 풀리면 다시 아, 따겠지? 그쵸.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겠죠. 아이다가 그거잖아. 아이다가 아, 네네. 코로나가 만들어준 이번 공연인 거예요. 그 디즈니에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이 프로덕션으로는 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멈추기도 했고 다시 재개발할 디즈니의 계획이 없으니까 디즈니에서 다시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계속 다시 하는 건가? 아니 다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죠. 네네. 디즈니의 선택이니까. 그런 것처럼 서편제도 다시 혹시 잘 그 돼서. 협의가 잘 되었으면 아, 그게 좋겠어요. 왜? 저는 이진아 연출님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꼽을 수 있는 서편제. 서편제 그 영화 그 태흥 영화상가? 그 네, 옛날에, 예. 그때 거기 또 계셨던 분이 지금 또 송혜선 대표님. 예, 피엘의 송혜선 대표님. 음. 영화 취하선은 마케팅으로 이- 한획을 이- 그으셨다고 하는. 이 글씨체 이걸로 홈페이지 그때 한참 네, 유행했을 네. 때 그 영화의 칸 영화제 같은 그런 거에서 이 영화 마케팅으로 송혜선 상 대표님 상을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네. 그분이 영화 춘향전을 하시다가 조승우라는 배우를 만났고 넘어오셔가지고 넘어온 게 아니라 얘를 끌고 왔나 봐. 이 조승우 배우랑 같이 뮤지컬에 딱 조승우 배우가 오셔갖고 뮤지컬 하다 보니까 네. 그때 매니지먼트 이제 네. 그 태릉 영화사에서 그 직원으로 계셨다가 독립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립할 때 태릉 영화사 대표님께서 그러면 이 배우들하고 같이 시작해보라고 해가지고 조승우 배우 때문에 뮤지컬에 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너무 급기야 대단하시네. 지금은 제작도 네, 하시잖아요. 제작을 하셔서 대단하시죠. 외초조선이라는 공연을 하나 하셨고 이제 또 새로운 작품이 준비가 올라갈 준비를 되고 있고. 하고 있죠. 빈센트 반 고흐가 얼마나 좋은 작품이면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까? 별별 네. 저희 줄거리 안 읽어주세요, 대표님. 아. 영수님 줄거리 읽어주세요. 네. 네, 그렇군요. 줄거리 전문, 네. 줄거리 전문 영수가 읽어드리는 줄거리. 간단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감히 줄거리로 말씀드리기에는 그의 인생은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저는 아주 미세한 지식이라 텍스트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생전에 단 한 장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지만 아시죠?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입니다. 사후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화가가 된 우리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그의 저는 원래 공연 보기 전까지 몰랐는데 평생 그의 정신적 재정적 지지자였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 테오 반 고흐 이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입니다. 빈센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동생 테오가 형을 위해서 유작전을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마비성 치매를 앓고 있어서 힘겨운 와중에도 형 빈센트와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편지들 그리고 이 그림을 정리하면서 지난 날을 이제 추억을 하는 거죠. 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사람의 시간 여행을 통해서 서로를 의지하고 믿었던 이제 두 형제 간의 이야기들 따뜻한 삶을 보여주는 극이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뜻한 삶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제가 줄거리를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공연은 매우 치열하고 매우 아픈 모습들을 노래로 아까 얘기했던 영상 매핑으로 굉장히 전달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따뜻하겠다. 마치 전시회 가서 그 왜 전시회 가면은 이거 알려준 사람 뭐죠? 설명해 주세요. 도슨트. 이런 분들이 얘기해 주는 것 같이 따뜻하게 알려주는 그런 극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그 시대를 살았던 빈센트 반 고흐의 아주 처절했던 삶을 빈센트 반 고흐의 노래로 충분히 전달하고 이 형을 바라보고 있는 테오의 마음도 그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짧은 110분의 시간 동안 인터미션 없이 보지만 전시회를 마치 보러 갔듯이 팔짱 끼고 편안하게 보는 물론 자세는 조용히 이렇게 보겠지만 보고 있는 감정은 엄청 송두리 쳐지고 이걸 연기하는 배우들은 진땀을 흘리면서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연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형제 제가 그 암스테르담 갔을 때 반 고흐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보신 거예요? 네. 유럽 패키지 떠나셨어요? 아까 베를린도 가셨다 그러는데 네, 많이 가가지고 갔는데 정말 감명받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감명을 받았냐면 박물관 규모가 엄청 커요. 근데 그림이
정말 엄청 많거든요. 방고가 평생도 아니고 10년 정도 남짓한 기간에 800장의 그림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그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방고도 저렇게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나는 뭐라고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있나 좀 반성도 했었고 여행 갔잖아요. 여행. 그 박물관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거는 태우하고 주고받은 편지는 또 700장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700장이나 네. 그래서 그 편지를 주고받았던 편지를 보관하는 서랍장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런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이 동생 엄청나지 않나요? 형의 그런 거를 다 어쨌든 받아주면서. 그러니까요. 네. 형은 사실은 의지할 사람이 동생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치는데 동생은 형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겠죠. 네. 그 700장의 편지를 주고받았다니. 그리고 정말 빈센트 반 고의 어마어마무시한. 그림이 알려지게 된 게 테오 때문이나 마찬가지니까. 예. 근데 이 두 명의 그러니까 뮤지컬은 전시회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정말 색감이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지? 어떻게 별을 저렇게 표현하지? 우리 그 별에는 밤 맞나? 별이 빛나는 별이 빛나는 밤. 예. 이런 거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공연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공연은 그냥 고통스러웠던 예술가를 그 시대로 끌고 가서 멋진 결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서 박수 받는 외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받았던 사람을 만나는 거라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가서 만나셔야. 근데 확실한 건 이걸 보고 나서 고흐의 작품을 보러 가실 기회가 생긴다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워낙에 또 다른 소재에서, 그러니까 영화도 러빙 빈센트 최근에 나오는 걸 그러니까 다른 장르에서 즐길 또 작품들이 많은 작품이라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후기도 굉장히 애정 넘치게 보내주셨는데 읽어볼까요? 우리는 음악 같은 거 배경으로 못 갈죠. 신승훈 이런 사람들이 처음 라디오 나와서 노래 잘하는 걸로 이렇게 유명해졌을 때 스타리 스타리 나이트 이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이게 딱 이 별이 빛나는 밤 그거라서 이런 게 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저작권 해결해 주세요. 제가요? 저희가 성공하면 이제 될 텐데 그쵸? 왜 SBS가 사람 섭외해놓고 좀 적은 금액에 이것저것 많이 시키네. 자, 후기. 극장에 들어가면 미리 그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나고 공연이 시작되면 계단을 올라가 고흐방이 나오는데 시작부터 그게 몰입을 높여줍니다. 좋아, 완벽해. 7열이 제일 뒷자리라 어디에 앉아도 무대랑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단점은 원형 무대라 사이드석에 앉으면 무대 일부분이 아예 안 보이고 등장미를 느낄 수 있어요. 장점은 반대쪽 무대는 아주 잘 보인다는 거예요. 중앙자리 B구역을 잡으세요. 개인적으로는 등장미. 이런 얘기하면 왜 이렇게 자꾸 그 한마디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마디 하고 싶으세요? 이 태우랑 고흐랑 서로 바라보는 장면을 연기할 때는 물론 한쪽을 포기해야 되지만 다른 한쪽은 또 중앙좌석에서 볼 수 없는 배우의 정면을 볼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보내주신 후기 정성스럽고 감사한데 중앙자리 B구역 한번 보시고 A구역, C구역도 좀 저렴하게 할인이라도 좀 더 풀리면 한번 정도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용이 막 다이나믹하고 재밌지는 않고요. 잔잔하고 슬퍼요. 그게 끝나고 고흐의 그림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전시회에 온 것 같아요. 그림들을 잘 살펴보면 두 배우의 얼굴도 있어요. 울다가 이 그림 발견하고 빵 터졌습니다. 인터파크에서 예매하면 맨날 주는 빨간색 들어간 기본 디자인 티켓 주고 예스24에서 예매하면 고흐의 침실 그림과 초상화가 그려진 티켓과 노란색 전용 티켓 봉투에 담아줘요. 티켓 모으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예스24. 예스24가 인터파크의 그 어떤 그 독점을 이겨내는 방안으로 자체 굿즈를 만든다든가 자체 티켓을 이렇게 디자인 티켓을 준다든가 하죠. 네.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줬었던 제작사가 HJ예요. 네. 적극적이었고 HJ는 예스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관객들이 뭘 필요한지 아니까 그걸 적절하게 얘기해서 머리 좋은 회사예요. 지원금 사업 같은 거 있으면 잘 받고 아주 좋은. 아니 관객국기 하다가 왜 또 머리 좋은 회사. 근데 이 티켓 봉투에서 제가 최근에 좀 새로운 경험했는데 그 카파이즘 보러 갔을 때 공연장 그 로비에
봉투가 있고 티켓 봉투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다 두고 가라고 아예 그 뭐지? 통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네, 저도 몇 군데 공연장에서 봤는데 아마 재활용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환경을 위해서도. 네, 재활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재활용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티켓 봉투. 그쵸. 이게 요즘에 티켓 봉투에 뭐 예매처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벤트성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대극장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날 출연진으로 티켓 봉투를 만들잖아요, 얼굴.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 데스노트를 조금 여러 번 관람을 했는데 그 L하고 라이토가 티켓 봉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티켓 팬분들이. 링크는 배우 얼굴 뒤에 있어요. 예스23가는 배우 얼굴이 앞에 있고 네. 그 인터파크는 그 빨간 거. 역시 1위 역시 같네요.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봉투에 그렇게 네. 또 얼굴을 박아서 그게 이렇게 그날 출연진 대표 캐릭터의 둘만 사진이 얼굴을 이렇게 박아줘요. 줄만? 약간 그럼 그 조합이 그 라이토 L만 이렇게 박아줘요. 그 데스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고 다른 작품일 경우에는 뭐 메인 캐릭터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공연을 보러 간 날 출연하는 배우가 티켓 봉투에 있으니까 조금 티켓 모으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하나의 추억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결국 그 배우 얼굴을 그렇게 하면 캐스팅 변경이 되면 공연 예매처에 보면 스케줄 맨 밑에 상기 캐스팅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가 되어 변경될 있죠. 수 있다고 공지가 되어 있지만 공연의 요즘 시장 특성상 메인 역할을 맡은 배우의 변경은 취소를 수수료 없이 해드리잖아요. 보통은 네. 그게 맞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들 소비자들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봉투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돼야 다시 돼야 되고. 있겠네요. 근데 그럼 나는 이 공연을 그냥 볼 거야라고 하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좋은 점도 원하는 걸 갖고 싶다면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아지지만 거기에 따른 제약들도 워낙 많아져서 진짜 그 일장일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이나믹하고 재밌진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랑은 좀 다르게 저는 감정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봤는데 그리고 결국 공연을 보시면은 눈물을 흘리시는 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의 리뷰인데 유명한 화가라 전시회도 많이 보고 관련된 영화도 많이 봤는데 뮤지컬이 빈센트를 가장 잘 이해시켜줘요. 우리 뮤지컬이 이런 겁니다. 네. 우리 뮤지컬이 이래요. 빈센트가 밀밭 그림 앞에서 노래하고 객석으로 퇴장하는데 뒷모습 여운이 정말 깁니다. 포토존만 봐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마법 이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빈센트 반 고 저는 이 영상 정말 영상이 큰 지분을 차지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고주원 영상 디자이너가 참여를 했고 요즘에 영상을 무대에서 영상을 쓰는 작품들이 있는데 반 고가 중소극장 작품으로는 굉장히 드물게 영상을 잘 쓴 공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요. 어떻게 공연에서 영상을 쓰면 그게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빈센트 반 고 HJ 컬처를 주목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빈센트 반 고를 어떤 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HJ 컬처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공연의 결? 라흐마니노프나 이렇게 예술가들을 다룬 공연으로 역사를 좀 다르게 좀 인간적으로 좀 그 감성적으로 예술가들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 꼭 이 작품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이 그림이 요즘에 재테크도 그림으로 많이 한다고 하니까 재테크도 재테크 저는 네. 재테크물을 그림으로 한다고 막 이랬는데 재테크를 네네네. 내가 재테크라고 했어요. 네네네. 재테크를 그림으로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그림은 영화에서도 왜 그 비리 있는 그 재계 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그림으로 돈 세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림은 돈이다. 빈센트 반 고의 그림은 얼마 정도 할까? 얼마라고 얘기해서 막 경매에 낙찰되면 막 화제가 되고 이렇게 저희한테 그림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빈센트 반 고라는 뮤지컬을 보면서 그림이 경제적인 가치 있는 돈일지 몰라도 정서적인 그 느낌 이런 거는 좀 내가 다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좀 나를 새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서
그런 거에 좀 지치신 분들 이걸로 좀 다르게 굉장히 새로운 새로운 관점이었네요. 음. 아몬드 나무 이런 거 영상에서 펼쳐질 때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고의 대표작인. 네. 제가 그 니진스키 때문에 박민성 배우 만났을 때 박민성 배우가 자꾸 저한테 고흐 보러 오라고 막 그러거든요. 고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저한테 처음부터 꾸준히 계속 얘기했어서 갖고 그래서 제가 빈센트 반 고흐가 어떤데?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말은 편하게 했는데 글로 옮기자니 이렇게 고흐의 처절한 삶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한 슬픈 뮤지컬이다. 그 아름다운 슬픔을 관객들이 느껴주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요걸 잘 해석을 해보면 고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민성 배우가 고흐의 처절한 삶을 자기가 연기하는 게 처절한 삶인 거죠.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한 슬픈 뮤지컬이다. 자기가 부르는 넘버가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캐릭터가 굉장히 슬픈데 내 넘버는 되게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슬픔을 관객들이 느껴주시는 것 같다. 자기가 했던 게 먹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기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박민성 배우가 저한테 형 고흐 좋아 보러 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글로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경수 배우도 그렇고 이 지금 그 빈센트 반 고흐를 하고 있는 배우분들이 박민성, 김경수, 박유덕, 장지후, 태호 역이 윤승우, 황민수, 윤은호, 황순정 배우인데 이 배우들이 2인극인데 공연을 하고 나면 배우로서 어떤 쾌감, 해냈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는 이 정도로 좀 정신적으로 넘버도 그렇고 대사량도 그렇고 그런 공연이죠. 근데 아마 공연을 하면서 배우들의 스스로 만족도가 좀 높은 공연이라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뮤지컬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대학로 소식통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영수님? 웃으면서 밝게 그 말씀해 주셨는데 뮤지컬계가 좀 소란스럽습니다. 엘리자벳 캐스팅 때문에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엘리자벳이 이제 8월 달에 10주년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옥주현 배우의 인맥 캐스팅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고 현재는 옥주현 배우가 그 억측을 난무하게 한 원인 제공자와 기사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고 이럴 거면 뮤지컬에선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10주년인데 사회찬미 새로운 캐스팅이 발표가 됐는데 아주 뜨거웠어요. 여지껏 캐스팅 했던 공개가 일요일에 됐잖아요. 네.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상한 시간에 돼요. 아무 시간이나 그냥 하나 봐. 저녁 시간에 갑자기 보도 자료를 다 써서 컨펌 받으면 바로 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 이제 그 시간에 올리게 된 것 같은데 그 캐스팅 공개 소식이 거의 만 트윗에 가깝게 리트윗이 됐는데 이례적이잖아요. 정말 소극장 뮤지컬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구나 새삼 다시 느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10주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뭐든 근데 이전에 참여했던 배우들이 다 다시 돌아오면서 그래서 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좋은 면 뒤에 단면이 또 안 좋은 면이 있긴 있는데 많은 배우들이 캐스팅됐다는 얘기는 연습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 밀도 있게 이런 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배우들이 워낙 이 사회참여를 뜨겁게 했었던 배우들이라 아마 그런 것들은 좀 충분히 계획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왜 배우분들 중에서 어떤 공연을 했는데 나 이거 2번이나 했어 3번이나 했어 다시 또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어떤 공연으로 대표되는 배우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킬 앤 하이드의 조승우 막 이런 느낌처럼 이런 배우들이 많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문성 배우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내가 나의 김우진이 저기서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헤드윅 같은 공연은 약간 카메론 미첼 이렇게 딱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또 돌아오셨잖아요. 정문성 배우. 네, 또 같이 함께 하시니까 물론 그 배우분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공연 기간이 아무리 길어서 100회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몇 회 못 하니까 희소성은 더 높아져서 구하기 힘드시겠지만 여하튼 그런데 요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10주년
요거 누가 정리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요거 근데 2013년의 초연이거든요. 2013년인데 한국식으로 10살 네. 생일 맞이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10주년은 재현할 때 아닌데. 1년 만에 하면은 1주년이라고 할 때 그럼 그때 2주년이라고 했었어야지. 요거 다른 10주년이랑 굉장히 이거 누가 좀 정리 좀 해줘야 돼요. 10주년 아니라 10번째 공연 아니면 10년째 공연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10살 잘 되고 생일. 있는 사회 참여에 용기 있게 한마디 던집니다. 당신들은 아직 10주년이 아닙니다. 9년. 네. 빠른. 빠른 10년째 공연을 기념해서 우리 배우분들이 많이 돌아오셔서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뮤지컬 마지막 사건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시작됐고요. 6월 25일 토요일까지 드림아트센터 1관에서 진행됩니다. 작년 초 촬영했던 공연 실황 영상을 오프라인에서 상영하는 건데요. 티켓은 티켓링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고 가격은 I석 35,000원, S석 25,000원입니다. 23일과 25일 2회차 공연에는 배우들이 무대 인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대 인사 되게 이제 새롭네요. 이런 것 이제 상영회에서 무대 행사를 진행하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제 그 거리두기 좀 완화되니까는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나 봐요. 좋아요. 뭐 이거저거 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그 개화 고양이의 시간도 상영회 하거든요. 이게 개화 고양이의 시간이랑 마지막 사건이랑 같이 제작사들이 둘이서 이렇게 한 공연장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약간 품앗이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찍어놓고 썩히지 말고. 그래서 많이 해서 많이들 보러 오시고 많이들 보러 오신다는 가정하에 금액도 좀 더 저렴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마지막 사건과 마찬가지로 어제 시작됐고요. 26일 일요일까지 드림아트센터 1관에서 진행을 하고 이것도 역시 마지막 사건이랑 마찬가지로 35,000원, 25,000원으로 그 금액 책정이 되어 있고요. GV 행사 한다고 하니까는 많이들 가시고 이 상영회를 할 생각으로 영상을 찍은 공연팀도 있고 아닌 팀도 있겠지만 기록용으로 찍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공연 영상 찍는 게 사실 돈이 꽤 들어가잖아요. 근데 돈이 꽤 들어간 영상을 찍어놓고 활용할 곳이 한동안은 좀 이거 상영회 괜찮은데 온라인 괜찮은데 이랬다가 지금 사실 약간 정체된 그 시장이거든요. 이런 거 좀 잘 생각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왠지 공연을 공연장에 와서 보셨던 분들한테 추억을 회상하는 용도로 해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보다는 이 공연을 듣긴 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살짝 맛이나 볼까? 이런 분들이 보셨으면 근데 그러려면 영상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공연장에 오고 엔티 라이브 정도는 돼야 네. 이게 그래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공연 영상을 볼 때는 1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건. 그래서 누구나 다 봐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 공연장에 가서 이 공연장을 직접 가서 보는 게 버킷리스트가 되게. 그래서 공연의 좌석은 1년치가 매진되고 그래야 내가 돈을 벌어요. 3대가 먹고 살 수 있게. 아, 그리고 소소한 소식이 있어요. 저희 1회 출연하셨던 유승현 배우가 네. 얼마 전에 생일이셨어요. 아주 팬분들이 생일 카페를 해주셨는데 네. 너무 고마우셨다고 유승현 배우가 본인의 사비로 200잔을 달아놓을 테니까 그 컵에 다 일일이 사인을 해서 팬분들한테 맞아. 나눠 먹으라고 공지를 두셨거든요.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걸 200잔을 누가 가서 유승현 배우가 이제 본인이 결제를 한 거고 가서 드린다고 이미 결제를 끝내셨대요. 유승현이요 그러면은 주는 거예요? 네네. 다 뭐 마셨겠네? 끝났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소식을 왜 전해요? 이걸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하든가 해야지. 우리도 못 먹고. 늦었어요. 자 여러분 못 드신 분들 이런 게 있으니까 배우들 SNS 다 팔로우 하십시오. RT 프로젝트라는 카페에서 하는 김희열아 배우가 예. 유명하는 카페인가요? 예. 거기 알바했었던 차서원, 이경옥 이런 배우들이 꽤 있습니다. 요거 살짝 너무 뒷골목에 있는데 요거 여기도 많이 알려주면 안 되나 봐. 왜요?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면은 좀 그러니까 이게 크지 않으니까 나만 알고 싶은 곳 약간 이렇게 되고 그 싶. 뮤지컬 덕들만 알고 있는 뭐 이런 비밀. 근데 이제 김연아를 위해서는 뭐 알려야죠. 엄청 터져야죠. 여기 통대관도 김연아 배우가 빌려줍니다. 행사 진행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빌려봤는데 금액이 뭐 할 때
그 뮤지컬 협회에서 문체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코로나 때 그 공연 살리기 희망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할 때 거기서 영상 촬영한다고 해서 명동 로망스 외쳐줘서 뭐 이런 거 노래 부르고 했었는데 거기 공간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좀 공간이 약간 있어서 거기서 그런 거 찍고 그랬었습니다. 김이어라 배우 대단하네요. 네, 그 물어봤는데 카페 운영에서 손해 보고 있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솔솔하게 돈이 좀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이아라 배우 또 이제 드라마 이런 거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드라마에도 나오세요? 네. 예,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히카루죠. 예. 맞아요. 예. 자, 이렇게 한 주간의 대학로 소식이었습니다. 공연 후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이메일 뮤지컬_도라도라 네이버닷컴이나 이뮤 공식 트위터 계정 뮤지컬 도라도라로 후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럴 거면 뮤지컬은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팟빵, 파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5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